카타르 월드컵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최국인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팬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축제를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주최국 특전으로 본선 시드를 차지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포함해 20년간 중국은 단 한 번도 예선을 뚫은 적이 없죠. 특히 2015년 시진핑의 축구 굴기로 탄생한 수많은 축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엘케손, 알랑, 알로이시우 등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켜 만국팀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지만 현재까지 우승은커녕 본선 진출도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의 지식인에는 중국은 한국팀을 지지하는 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우리가 한국을 응원하는 것은 아시아를 응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린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를 지지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정설이 되어 14억의 인구가 응원하는 한국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처지를 본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에서는 2033년 중국의 모습이란 제목의 광고를 만들어 축구 강국이 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 시장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留给葡萄牙队的时间不多了，有希望继续连胜的应该是下一年。 New rules, boss. Euro clubs can only sign 3 Chinese players. Ich will als SLPG spielen, Digga. Du spielst immer Schande. 已经90分钟了。 해당 광고를 본 중국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문이 막힌다. 중국 축구를 띄워준 건 나이키가 처음이야. 내가 감히 꿈을 꿔봐도 될까? 정말 창의적으로 까는구나. 감동할 지경이야. 등 이룰 수 없는 꿈이란 걸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월드컵을 즐겨왔을까요? 바로 월드컵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사소한 요소를 찾아 그것을 응원함으로써 대리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의 경력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한국인 선수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축구 전문 매체 동구제에서는 산둥 타이산의 손준호가 한국 대표팀에 발탁되었다며 특집 보도를 냈는데요. 산둥 타이산의 손준호가 공식적으로 대표팀 명단에 들어갔으며 월드컵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2020년 K리그 MVP에 등극한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에 합류한 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언급하며 중국 리그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손준호의 가장 큰 업적은 월드컵에 출전한 것이며 부상 때문에 동아시안컵에 나오진 않았지만 벤투 감독에게 인정받아 평가전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며 손준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최종 명단이 공개된 당일 산둥 타이산의 웨이보 계정에도 손준호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왕이 뉴스에서는 중국 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들에 주목했습니다. 베이징 과안에서 뛰었던 김민재를 비롯해 광저우 헝다의 김영권, 텐진 테나이의 권경원, 충칭 리판의 정우영, 그리고 충칭 리판에서 감독을 맡았었던 벤투 감독까지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한국팀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들을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이라 칭하며 응원하고 나섰는데요. 한국팀 응원합니다. 태산의 자랑 파이팅. 가슴이 두근거린다. 모든 건 태산으로부터 나온다. 파이팅. 태산의 꿈 월드컵에서 볼 수 있길. 한국은 싫지만 손준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세계인의 축제에 끼고 싶은 중국은 무리수까지 두는데요. 이는 우선 중국에서 갑자기 일어난 김치 논란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선수들이 카타르에 가면서 200kg의 김치가 공수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 항상 보내던 김치였기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게 중국 SNS상에 급속도로 공유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은 해당 반응을 보며 저 김치도 중국에서 수입했으니 우리 남게다 라는 둥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내면 그건 중국에서 도움을 준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중국과 연관된 것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편승하며 대리만족을 해왔죠. 세계 7대 불가사의처럼 중국의 여러 불가사의 중 인구가 14억인데 축구 잘하는 11명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숙제일 것입니다. 자국의 축구에 자신감이 없으면서도 축구 자체엔 끊임없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축구에서 전설적인 선수가 딱 한 명 있기 때문인데요. 우레이처럼 자국의 투자를 받아 벤치에라도 앉아있는 선수가 아닌 중국 축구 역사상 유럽 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순지아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중국을 혐오하는 와중에도 순지아이만큼은 축구계에서 인정받아 현재 은퇴를 했음에도 맨시티의 앰버서더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최근 순지아이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자신이 중국 축구에 대해 가진 억하심정을 토로하는데요. 你看我们泱泱大国有10几亿的人，为什么会找不出几个这个踢球的孩子呢？反过来问你几个问题：假如说你有小孩，你会让他踢足球吗？这是一个整个社会的一个氛围跟这个环境造成的，是吧？你会让小孩踢球吗？你的小孩子如果遇到升学考试、学习压力大、作业多，你会让他踢球吗？你的小孩，如果你愿意让这些都满足了，他在哪儿踢球呢？学校有操场吗？有运动场吗？有运动场，学校让他踢吗？好，这些都满足了，谁来教他呢？我做过一些了解，就是很多小朋友在幼儿园到4、5年级踢球的热情还是比较高，但是到了接近6年级，他们用了一个词儿，我当时我这个汗都快下来了，就是你听着挺震撼的一个词儿，叫断崖式的这个减少，断崖式的，我以为是什么递减啊什么的，断崖，比如10个人夸剩一个，这太可怕了。所以其实我们讲说我们这么多人选不出一个，对不起，我们不是从13亿人里边选，我们的足球人口一定没有我们的邻国，我们的邻居小国日本多，一定没有韩国多，这是一定的。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슈퍼리그는 중국 갑부들이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유럽 프리미어리그 뺨치는 자본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와 J리그 선수들이 연봉 때문에 중국 슈퍼리그를 동경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순지아이는 투자자들부터 잘못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我希望问所有的投资人都是这样的一个问题：您踢球吗？您是球迷吗？热爱足球吗？您投资做了这么一个俱乐部，初衷是什么？为什么？那你认为呢？你认为他是把它当成一个事业？我不知道，我没有办法假设我成他是他。如果我是一个俱乐部的投资人，我希望能够通过我对这个俱乐部的投入，对中国足球有些帮助。我希望能够在我俱乐部的孩子能够成为一个更优秀的足球运动员。我希望把这个足球俱乐部当成我的事业来从事。中国足球想要发展，你认为最需要改变的是什么？我希望先从最基层、最基本而且是最难的那个改变做起来。青训，那青训好了，有人，有俱乐部的成绩，有国家队的成绩，中国足球就一片繁荣。 해당 소식들을 접한 중국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축구를 매우 사랑해. 지금도 축구를 하고 경기를 봐. 13살 때부터 축구 클럽에 들어갔고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지. 하지만 관시가 없어서 기회조차 없었어. 순지아이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내 이름이 박힌 유니폼 한 장 받을 수 없었지. 축구는 우승할 수 없지만 피파 온라인은 충분히 우승할 수 있지. 우린 피파 강국이야. 온라인 세상에도 중국은 없단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피파에서도 이러한 중국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월드컵 개최에 있어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지만 예선에서 번번이 떨어지는데도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게 최소한의 편의를 봐주려고 할 것입니다. 조 추첨이나 경기에서 어떤 특혜를 주진 못하겠지만 꾸준히 참가국을 늘리며 중국이 본선에 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본선에 오지 못한 것은 불가사의가 맞습니다. 한국팀 조별리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한국 선수들이 몸 관리 잘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합니다.